Xin chào cả nhà. Hôm nay em sẽ giới thiệu cho cả nhà một món ăn của Hàn Quốc, đó là món gà hầm sâm nha cả nhà. Em làm cho gia đình em ăn rồi em sẵn đây em quay cho cả nhà xem luôn nha. Món gà hầm sâm của em là gồm những gà nếp, sâm, táo tàu và bào ngư nha cả nhà. Và em sẽ chuẩn bị những cái món này như thế nào cả nhà cùng xem nha. Em sẽ bỏ những gia vị này vào trong gà nghe cả nhà. Trong gà thì mình bỏ táo tàu và sâm. Bỏ nếp. Sau đây em sẽ đâm một cái lỗ để em nhét cái chân gà vô. Nhét vô như vậy để cho nếp nó khỏi thấy ra ngoài nha cả nhà. Rồi con gà này cũng như vậy, em nhét xỏ cái chân nó. Nhét như vậy để con gà sắp xuống và em sẽ bỏ bào ngư vô nghe cả nhà. Đó, vậy là xong món gà hầm sâm. Sau đó em bỏ một củ hành tây, bào ngư thì em bỏ ở ngoài cả nhà. Hành tây thì em cũng bỏ vô để cho nước nó ngọt. Sau đó em bắt lên bếp và em sẽ bỏ nước vào. Đó. Sau khi em đổ nước đầy thì em sẽ đậy nắp nồi áp suất lại cả nhà. Hôm nay em dùng nồi áp suất để nấu cho nó nhanh, để cho nó mau chín. Và sau đó em bật lửa và em nấu vào trong vòng 30 phút là gà nó sẽ chín nha cả nhà. Ở bên Hàn là người ta thường dùng nấu hầm gà xương là người ta dùng áp suất để nấu cho nó nhanh thời gian, để cho thịt nó mau mềm. Em cũng bỏ cái bịch thuốc bắc hầm gà sâm vô luôn nha cả nhà, để cho nó thơm và có vị. Hôm nay bên Hàn Quốc là ngày ăn món gà hầm sâm. Vào mùa hè là người ta thường ăn 3 lần. Ý nghĩa ăn gà hầm sâm của Hàn Quốc là bồi bổ sức khỏe. Mùa hè nóng nực, người ta chảy mồ hôi nhiều để lấy lại
sức đề kháng cho cơ thể nên người ta ăn gà hầm sâm nha cả nhà. Và sau đây em sẽ đóng nắp lại và nấu trong vòng 30 phút bằng nồi áp suất. Nấu nồi áp suất là cho thịt nó mau chín và nhanh rút gọn thời gian nha cả nhà. Và đây là thành phẩm món gà hầm sâm của gia đình em nha cả nhà. Thấy hấp dẫn không cả nhà? Đó, món gà hầm sâm của Hàn Quốc nha cả nhà. Gồm có gà, bào ngư, táo tàu, sâm và một số ít thuốc bắc nha cả nhà. Mời cả nhà dùng món gà hầm sâm với gia đình em nha.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에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지 않았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이 맞아? 국방부도 SI 열람은 적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강주원입니다. 여야는 또 원구 성격상 막판에 방송 정책을 다루는 국회 됐어? 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맛있어? 대행은 맛있어. 공정방송을 해왔다고 했고 나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이번엔 대선기간 불공정 방송 사례를 모은 것이라며 입장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의미라면서도 추가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려고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서 두 분이 지금 그만하시고 다른 분들은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오로지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란 윤석열 정부 주문에만 충실하다고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과 피해 거부는 대선 당시 언론노조를 이미 전이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합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권 대표 대행의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경영진이 노조 출신이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지금 물가가 치솟고 경제난이 벌어진 건 검찰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부 책임? 대통령실은 권 대표 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여당 방송 장악 시도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준입니다.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데 이 대통령실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은 자신이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기자입니다. 강릉에 있는 이 통신설비업체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의 아들 우모 씨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구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려주기로는 대통령이랑 조금 친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뭐 취재할 필요 없고 여기 가서 했는데 우 씨는 성악가 출신으로 지난해 7월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공무원 겸직금지에 저촉될 수 있었지만 채용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대통령실 황보행정관에 이어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선거 캠프 때부터 일을 해와서 채용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처럼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 끄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내가 추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자신의 강릉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던 우 씨를 선거 캠프에 합류시켰고 대통령실에도 넣어달라고 했었다면서 구급으로 채용돼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된 사람들이 공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느냐며 이들을 모두 공개하고 사퇴시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보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는 시험으로 청와대 직원을 뽑았느냐, 캠프와 당에서 일했던 사람을 채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삼계탕 했는데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지휘규칙도 만들어지는데 이상민 장관은 예선 경찰의 반발을 너무 의식한 듯 삶아더니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다 했지만 떨어지는 이 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싸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업무를 감당할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됩니다. 경찰국장은 경찰 치안관이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3개 과가 설치됩니다. 총경계급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 제청과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에 국무회의 상정 업무 등을 맡습니다. 인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지원과를 모두 경찰로 채우는 등 전체 인력 16명 가운데 12명을 경찰로 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실상 재직 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청장 등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됩니다. 소속청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예산 중요 사항 등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곧 경무관 등 전보 인사가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인사 시스템이 없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반발을 의식해 개선을 서두르는 건 아니란 겁니다.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시스템의 부재 상태다. 빨리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내일 입법 예고를 하고 한국에서 법제처 심의와 삼계탕 국무회의 등을 거쳐 먹는 날 다음 달 2일 위에 시행됩니다. 민주부터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그동안 행안부의 통제 방침에 반발해온 경찰에선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처우 개선 같은 내용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반발 논의의 핵심은 독립성 침해였습니다. 인사와 감찰, 징계, 예산 업무까지 넘어가면 사실상 행안부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행안부는 인사 근데 왜 권한을 삼계탕 가져가며 먹냐? 감찰과 징계, 예산 업무를 경찰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확정안을 뭐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우려를 껴 다 있잖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겨울에 법에 땀 흘리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가을에 있는 거의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행안부와의 슈스 실무협의 끝나고. 결과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올해?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의 업무가 장관의 법령과 가을에. 권한 행사를 올해? 지원하는 역할로만 한정했고 장관 지휘규칙에서도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이 제외됐다면 근데 중립성이 지금 침해되지 여름인데?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 경찰 내부망에서 그래야 다시 여전히 비판과 땀 흘리면 우려의 이러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 걱정이 불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삭발식을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직장협의회 측에서 막상 오늘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을 내주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행안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반기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다음 주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와 하고 달려가는 어린이들 마스크 위로 드러나는 표정만 봐도 신이 납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방학이 시작된 겁니다. 푹 쉬고 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꼭꼭 물러적은 방학 계획도 잘 지켜야 할 텐데요. 올여름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할 것, 방역 수칙 지키기, 또 가족 모두 아프지 말기입니다. 코로나19의 번짐세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공항과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는 방역이 강화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천여 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재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여름 휴가철도 곧 시작됩니다. 국제선 정상화와 휴가 성수기에 따른 여행 수요 급증의 예상률에 따라서 방역 인력 지원을 통한 안심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전파력 강한 BA.2.75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응해 검역 인원을 늘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7개 지방공항에 140여 명을 새로 배치합니다. 피서 인파가 몰리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2,500여 명을 지원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적극 안내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입국과 관련한 추가 제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다시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조치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이동의 제한이나 혹은 경제 상황의 차질 등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50대 등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4차 접종 대상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18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방역과 함께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의원분에게 더 많이 처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네 병원과 의원들은 치료제 처방에 소극적입니다. 왜 그런지 원동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입니다.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먹는 치료제가 수입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처방이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확진자들을 써두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면역자 그런 상태는 아니시죠? 팍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복용한 것이 금지된 약물이 23가지에 이르는 데다 의료진 스스로 익숙하지 않은 약을 처방하는데 국내 병의원에선 먹는 치료제 처방에 따른 Đó, xã nhà mới có một con gà mà chuẩn bị hết rồi cả nhà. Quất gà hầm xăm trong một nốt nhạc. 까다로운 절차도 부담입니다. Ở bên Hàn ngày ăn gà hầm xăm là vào mùa hè nghe cả nhà, ăn 3 lần. Đầu mùa, giữa mùa, cuối mùa. Ý nghĩa của ăn gà hầm xăm á, là mùa hè làm nóng nực mồ hôi nhiều và mất sức khỏe nên phải ăn gà hầm xăm để bồi bổ sức khỏe. 도입 물량 96만여 명분 가운데 약 70만 명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유효 기간은 내년 2월까지. Và video của em cũng đây. 여기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Bây giờ 약 4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nếu cả nhà thấy video của em hay, cho video của em một like và subscribe cả nhà, đăng ký kênh để em có động lực làm tiếp những video tiếp theo. Tạm biệt cả nhà nghe cả nhà. Cả nhà nhớ đăng ký kênh Tại Dân Korea. Tạm biệt cả nhà. Thưa bây giờ tạm biệt. Tạm biệt hello đi. Tạm biệt. Chúc cả nhà buổi tối ăn ngon miệng nha cả nhà. Tạm biệt cả nhà. Cả nhà nhớ đăng ký kênh Đại Dân Korea giúp em nha cả nhà.